솔드웍스에서는 기본 도구 모음 이외에 신속하게 모델링 작업을 하기 위해 커맨드 매니저나 바로바기바, 상황별 도구 모음을 지원합니다. 도구 모음, 툴바, 모델링 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 모음이 개별적인 그룹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많은 도구 모음들이 존재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도구 모음을 올리거나 원하지 않는 도구 모음은 화면상에서 제거시킬 수가 있으며 작업하면 상하 좌우 어느 곳이나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위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커맨드 매니저, 그룹별 도구 모음을 탭으로 이동해가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 윈도우 기반 소프트웨어에서는 도구 모음 방식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커맨드 매니저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업도 커맨드 매니저를 사용하여 작업하겠습니다. 도구 모음이나 커맨드 매니저의 아이콘에서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도구 모음 목록이 나열됩니다. 여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도구 모음을 선택해서 불러오거나 커맨드 매니저의 아이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커맨드 매니저를 숨길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에서는 모든 아이콘 크기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바는 작업 상태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는 아이콘들로 바로가기 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업 중에 키보드에 S키를 누르면 나타납니다. 파트에서 스케치에서 나타나는 아이콘들입니다. 상황별 도구 모음은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 항목에서 선택하거나 작업 중인 모델 도형을 선택하면 상황별 도구 모음이 표시가 되어 신속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솔드웍스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간단한 도형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커맨드 매니저에서 돌출 보스 베이스라고 했죠. 눌러주시고요. 클릭. 스케치할 면을 잡아야 됩니다. 평평한 면만 잡을 수가 있고요. 위에 면을 찍어주세요. 이제 스케치가 나오죠. 여기서 원 하나 그려볼까요? 원 들어가서 대충 그 면에 이제 아까 스케치면 잡은 면에다 클릭하신 다음에 원을 대충 하나 그려주세요. 그 다음 스케치 종료할게요. 종료할 때 확인 코너.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다고 했죠. 요 모양이 OK입니다. OK 누르고요. 그러면 이게 돌출되죠. 높이를 지금 10대 있죠. 이 10mm를 선택해서 20mm 하겠다. 20에서 OK 버튼 꺽쇠 누르던지 아니면 오른쪽 상단에 또 꺽쇠가 있죠. 확인 코너에 눌러서 명령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맨드 매니저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 또 커맨드 매니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 커맨드 매니저를 사용자 할 수가 있거든요. 커맨드 매니저를 안 쓰겠다 그러면 이 체크된 걸 꺼버리면 이렇게 도구상자 아이콘들이 나와요. 왼쪽에 보시면 나오고 오른쪽에 나오죠. 이렇게 다시 커맨드 매니저 나오게 하려면 이 도구상자 아이콘에서 아무 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커맨드 매니저를 누르면 다시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 아이콘들의 이름들이 있죠. 이름들을 보기 싫다 그러면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자가 있는 큰 버튼 사용이라는 거 있죠. 얘를 꺼버리면 이게 아이콘들만 표시가 됩니다. 아이콘들만 표시가 되니까 단순하게 사용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는 아이콘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문자가 있는 큰 버튼 사용을 우리는 사용하겠습니다. 아이콘 크기가 너무 작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커맨드 매니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사용자 정의라고 있죠. 이 안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시면 아이콘 크기가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두 번째 한번 눌러볼까요? 두 번 누르고 OK 하시면 확인하시면 아이콘들이 이렇게 엄청 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세 번째 하면 엄청 더 커지겠죠. 저는 보기 안 좋으니까 다시 사용자 정의 들어가서 원래값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해서 커맨드 매니저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커맨드 매니저나 도구상자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릴 수가 있지만 바로 가기 바가 있다고 했죠. 바로 가기 바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빈 공간에서 키보드에 S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이게 바로 가기가 나오죠. 여기도 돌출이 있어요. 커맨드 매니저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가장 많이 쓴 것들만 이렇게 함축해 놓은 거예요. 돌출이라고 했죠. 돌출 보스 베이스 누른 다음에 또 스케치면 위에 면 아무 데나 잡습니다. 스케치면은 평평한 면만 된다고 했습니다. 눌러주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키보드 S 눌러보세요. 이제 스케치 내용 나오죠. 여기서 이제 원 눌러주고 아까처럼 원을 대충 하나 그릴까요? 그리고 그 다음 OK 아까 확인 코너 오른쪽 상단에 있다고 했죠. OK 버튼 누르고요. 높이 20대 있죠. 20인데 이거 10으로 할까요? 10 엔터 10 엔터 하고 OK 누르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상황별 도구 모음이라고 했죠. 이제 도형을 편집할 때 많이 쓰는 건데 방금 전에 맨 마지막에 한 보스 돌출이라고 했죠. 2번 이 높이를 10으로 했죠. 근데 얘를 30으로 한번 변경해 볼게요.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가 뜨죠.
이걸 상황별 도구 모음이라 부릅니다. 여기에 보이면 피처 편집이라고 했죠. 들어가서 높이를 변경해 볼게요. 30 입력하시고 OK 버튼 누를게요. 이걸 프로퍼티 매니저라 부르는데 여기에 꺽쇠가 OK입니다. OK 버튼 누르면 한 번 더 OK 누르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에서 해당 작업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상황별 도구 모음을 이용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직접 물체를 클릭해서요. 물체를 클릭해도 이게 상황별 도구 모음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피처 편집이라고 했죠. 들어가서 높이를 나는 이거는 50으로 하겠다. 50하고 엔터 하고 엔터 한번 누르면 이렇게 완성됩니다. 확인 코너로 작업을 완료할 수 있지만 키보드의 엔터 키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작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도형을 편집하려면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편집할 도형을 마우스로 찍으세요. 왼쪽으로 찍으면 높이가 지금 파란색으로 나오죠. 이 숫자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 가지고요. 수정해 볼까요? 15다 수정하고 엔터 누르면 치수는 수정되는데 이 방식처럼 도형을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식은 바로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반영시키려면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신호등 재생성입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P예요. 얘를 눌러야지만 수정한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수정할 면을 찍고요. 그럼 치수가 나옵니다. 그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높이를 10으로 하겠다. 10 하고요. 여기 보시면 바로 신호등이 있죠. 바로 신호등 누르고 OK 눌러서 이렇게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형을 선택해서 수정할 때는 바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재생성, 단축키는 컨트롤 B입니다. 눌러서 재생해 줘야지만 작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기능키 F10을 이용하면 위쪽에 있는 커맨드 매니저를 화면상에서 온오프 시킬 수가 있습니다. F10을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면 커맨드 매니저가 사라지죠. 다시 한번 누르면 보이고요. 커맨드 매니저를 온오프 할 때는 F10입니다. 왼쪽에 있는 매니저 창에 작업에서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하면 상황별 도움이 나온다고 했죠.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도 이렇게 상황별 도움 모음이 메뉴 위에 뜨고요.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형도 클릭하면 상황별 도움이 나오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메뉴 위에 상황별 도움 모음이 나오죠. 이걸 화면상에서 또 얘도 온오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위에 커맨드 매니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사용자 정의 들어가면 오른쪽에 보면 상황별 도구모음 설정이라고 있죠. 이것을 꺼버리면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시면 도형을 찍어 보세요. 마우스 왼쪽으로 찍어도 안 나오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도 메뉴 뜨지만 맨 상단에 있는 상황별 도구모음 안 나오죠. 도형을 찍어도 안 나오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도 안 나오죠. 불편하겠죠. 그럴 때 다시 사용자 정의 들어가서 선택사항의 표시, 바로가기 메뉴의 표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사용하셔야지만 편리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